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탁 트인 바다로 떠나려는 분들 많은데요. 해마다 이렇게 바다를 찾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 이용객 수가 약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을 찾기도 하고요. 바다 낚시나 스쿠버 등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바다에서의 각종 활동들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셨는데요. 김병로 해양경찰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방송하는 편인데요. 방송하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간곡하게 돌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예, 제가 얼마나 돌발적이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답답해했고 저도 뭐 그런데 바다로 또 차장님 보니까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바다를 찾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바다를 찾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사실 오면서 이제 진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작년에 문체부에서 국민 여가 활동 보고서라는 걸 낸 게 있습니다. 예.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가 활동 시간도 많이 늘었고 예. 또 여가 활동적인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종류의 다양성과 관련해 갖고 아무래도 이제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육상 여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해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해양 관련된 분야들은 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해수욕장이 아닌가 이런 해수욕장. 예. 거의 한 1년에 한 7천만 명 정도가 이제 해수욕장을 다녀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서 지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유도선이나 예객선을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3천 명 가까이. 예. 그것만 해도 아마 1억 명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특이한 부분들은 낚시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해안가에서 이제 갯바위 이런 데도 하시고 또 직접 배를 타고 나가시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울러서 이제 국민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레저 활동하는 인구가 또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1억 명 이상이 1억 명이 훌쩍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의도치 않게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해안가 주변에서 자주 발생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 바다에서 나는 사고 중에 선박 사고가 있고 예.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사고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선박 사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한 3,500척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생자는 3년 평균을 보게 한 95명 정도. 예, 예. 이와 반면에 이제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700여 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신 분들 120분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바다보다도 이제 해안가에서 해안가 쪽에 발생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죠. 조금 전에 낚시 인구가 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일까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낚시 관련 이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는데 낚싯배와 관련된 사고도 종종 들립니다. 예, 낚시 인구도 하여 저희들도 집에서 보면 이제 아내와 이제 딸애가 이제 낚시 방송을 보더라고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낚시 인구가 늘고 있는 예.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고도 이제 느는 인구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통계를 보게 되면 17년도에 57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18년도에 63건. 그리고 작년에는 83건이나 예, 예.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또 바다 하면 낚시 레저 이외에도 뭐 수상 오토바이와 같은 각종 또 레저 기구를 이용한 활동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뭐 이용객이 많으면 사고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수상 레저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준의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야지만 즐기는 스포츠거든요. 예, 예. 뭐 수상 오토바이라든지 모터보트라든지 뭐
이제 스피드를 즐기는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상 내지와 관련된 예. 그런 사고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보게 되면 거의 한 150여 건 이제 발생을 했었고 또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인명사고로 동반하는 이제 그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차장님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가까이 해주시면 더 예. 좋은 목소리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해안가 주변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수영을 이제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익수 사고가 거의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추락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한 28%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항포구나 해안가 도로에서 차량이 추락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사고도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를 하시든지, 또 특이하게도 간헐적이긴 하지만 해루질을 하다가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해루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제 갯벌에 물이 빠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활동을 통상 해루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족 단위로 체험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까지 이제 세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지자체에서 갯벌 체험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족 단위에 갯벌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게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갯벌 체험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조남등님께서는 바다에서 1년에 120명이나 사망한다니 놀랍네요 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갯벌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가족 단위의 또 놀이이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요 익사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하니까 좀 두렵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사실 저도 체험하면서 이제 갯벌에 빠져서 이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갯벌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날카로운 바위라든지 간혹 이제 끼어진 유리병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다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모르게 되면 거기에 고립이 돼서 이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봄철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끼다 보니까 아예 방향 감각을 상실을 해서 그렇군요. 이제 고립이 되는. 그렇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반드시 휴대폰을 갖고 계시면 휴대폰에 알람 설정을 하든지 해가 시간을 미리 체크하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기 전에 미리 빠져오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간다든지 혼자 활동하는 건 또 위험하겠죠. 그렇죠. 2인 이상이 짝을 지어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갯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고가 나게 되면 물론 이제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는데 위치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육상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무슨 건물 옆에 앉아 무슨 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로드라는 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로드요? 해로드 바다의 길. 이걸 이제 깔고 계시면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위치가 이제 표시가 되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같습니다. 그래서 연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앱을 반드시 깔고 활동하시면 해로드, 바다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안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다 짚어본 것 같은데 특별히 또 조심해야 할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해안가 추락사고, 차량 추락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한 5, 60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17분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바다를 가다 보면 해안가 길이 옛날 구도로를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이 좁잖아요. 폭도 좁고 이제 뭐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또 항포 같은 경사도 심하다 보니까 차량이 의외로 많이 바다로 추락을 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야기했던 해안가 사고는 사실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화를 내겠습니다. 왜 안 입는 거예요? 저도 묻고 싶네요.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 바닷가에서 이제 해안가에서 활동을 하다가
12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의 구명통의 착용률을 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착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안가 활동은 그 육지에서 연계가 되는 장소다 보니까 예. 바다에서 선박을 타시는 분들은 바다에 떠 있으니까 항상 구명조끼를 입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생활화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처음 이제 바다로 놀러 오시는 분들은 예, 예. 아, 육상하고 똑같은데 뭐 이런 생활하다가 바다에 휩쓸리고 추락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 그 구명조끼를 착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마디로 듭니다. 안전의식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구명조끼가 상당히 중요한 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그 사람이 바다에서 오래 버텨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사망하는 경우가 바다에 버티지 못하고 물에 깔아넣는다든지 아니면 체온을 일어나고 저체온증. 예, 그런 경우가 때문에 구명통에 있게 되면 예. 일단 바다에 오래 견딜 수가 있고 체온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들이 신속히 현장에서 구조할 수 있는 반드시 구명조끼는 예. 착용해 필수입니다. 주시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유튜브로 김 선수님께서는 헤로드 앱 다운받아야겠어요 하셨고요. DHS님께서는 헤로드 앱이요. 이게 티맵 같은 건가요 하셨는데 위치 예, 그 위치가 이제 바다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는 경도와 이도로 표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무슨 건물접 이게 아니고 예, 예. 경위도는 아직 점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바다, 육지에서보다 자칫 더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해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해양경찰은 제복 조직입니다. 예. 제복 조직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군이나 경찰, 소방 이런 걸 연상을 하실 겁니다. 예. 이제 제복 조직의 공통된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군은 전쟁이나 우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부터 예.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해상의 이 모든 것을 이제 감당하는 조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해양사고와 관련해 갖고는 해양사고는 해양경찰이 119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는 거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속히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목숨을 보존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블레스코리아님께서는 구명조끼 안 입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하셨고요. 권용동님께서는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십니다. 좋은 정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응원의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체 해안선 길이는 약 15,000km로 유럽을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해안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15,000km가 해안선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구조대가 파출소로 저희는 칭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한 95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해보면 한 개의 파출소가 담당할 거리가 한 150km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으로 차로 이동을 하더라도 150km 같으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75km 간다다 거의 1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1시간 후에 생존한다. 상당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근처에 있는 민간 자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사고의 기본적인 것은 해양경찰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거는 민과 관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연안 순찰대라는 것을 조직을 해갖고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이 참여하는 체계를 좀 더 많이 강화하고 갖고 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로 해양경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